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무게중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 간단히 하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무게중심이란 어떻게 찾고, 그리고 그 성질은 무엇이 있었던가요? 자, 용어 하나 있었습니다. 중선이라는 거죠. 중선. 자, 하나의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그어진 선, 그것이 바로 중선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삼각형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자, 요 꼭지점에서 대변, 요 대변의 중점을 찾는 방법은 뭐 두 가지 정도 말해볼 수 있죠. 첫 번째, 자를 대고 반을 찾는다. 두 번째 이제 작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중점을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것이 이제 중선이고, 자, 그리고 또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의 중점을 향해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는 게 또 하나의 중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점을 또 찾고 반을 찾았을 때 꼭지점과 이 반점을 이었을 때 얘가 중선이다. 자, 이 중선은 반드시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G라고 써주고요. 중선. 내심은 I, 그리고 외심은 O, 그리고 무게중심은 G라고 많이 써주게 돼요. 보통 설명도 우리 그렇게 문제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읽지 않더라도 I는 내심, O는 외심, 그리고 G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떤 진짜 치사한 사람 선생님이 내심이라고 하고 O라고 넣거나 G라고 넣는 거, 그 좀 많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낚시할 게 없어서 그런 걸로 낚시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무게중심은 G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중선이 이제 이 무게중심으로 잘리게 되잖아요. 그때 긴 변 대 짧은 변이 항상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쪽이 2대 1이고, 또 이쪽 중선에서도 2대 1, 이쪽 중선에서도 2대 1, 이렇게 모두 긴 것 대 짧은 것이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자, 무게중심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중선이 2대 1로 나누어진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 가장 키워드는 무엇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잘하는 것 같아요. 바로 닮음이죠. 닮음을 찾아줌으로써 닮은 비의 그 값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 닮은 비의 값으로부터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나고 길이의 비가 항상 2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이런 딱딱한 판이라던가 그런, 이제 전 시간에 EBS 매스 영상 봤었죠? 자, 그 어떤 입체에서도, 또 우리가 평면 도형, 또 뭐 입체 도형 모든 거에서 무게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무게 중심이 중력과 반응하면서 항상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잠자리라던가 뭐 손가락 끝에 딱 올리면요, 얘가 이렇게 또로로 말려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안 떨어지는 거 혹시 놀아본 적 있죠? 네, 선생님이 뭐 조회가 가능하면 영상 하나 올려볼게요. 자, 손가락 끝에서 간들간들 재미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을 텐데, 그것도 바로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경우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무게중심인데요. 자, 본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성질인데요. 자, 예제를 가져왔어요. 예제 1번. 책에 있는 예제 1번인데, 예제 1번을 보면 삼각형 ABC가 있고요. G가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게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삼각형 GAB, 삼각형 GBC, 그리고 삼각형 GCA, 이것들의 넓이가 모두 같음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무게중심 두 번째 사실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암기를 해서 나중에 문제풀이에 우리가 요긴하게 쓸 수도 있겠다. 자, 결론은 무게중심으로 인해서 잘려지는 이 삼각형 세 개의 넓이가 모두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해 보면요. 자, 이쪽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넓이가 있죠. 이것도 모두 넓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란 이름이 참이 잘 지어진 거란 겁니다. 자, 이 여섯 개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입체에서 3차원에서 얘를 딱 손가락 안에 세운다고 할 때, 손가락 위에 세울 때 그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균형을 딱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저 팽이 같은 것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실습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넓이뿐만 아니라 이것이 중선이었으니까 이렇게 선을 연장을 해준 경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그림이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자, 이렇게 중선 연장, 이쪽에도 중선 연장, 그리고 하나 더 이쪽의 중선을 이렇게 연장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안 붙네? 어디 갔지? 자, 다른 걸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넓이가 모두 같다. 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질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렵게 생각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이 삼각형의 내부에 임의로 찍힌 것 같은 그 점으로부터 어떻게 삼각형의 넓이가 따다닥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을까? 같은 넓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 중에 바로 실마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행선에서 밑변이 하나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게요. 밑변이 요만큼 잡혀 있을 때 평행이라고 하면 요 높이가 항상 일정하죠. 그랬을 때 이 밑변이 고정되어 있다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줄 때요, 평행선 위에서 어느 한 점을 잡고 그 점으로부터 삼각형을 만들어 줄 때, 이쪽으로 한 장 더 갈까요? 자, 여기에도 점을 잡고 이렇게, 자, 밑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고정되어 있으면 바로 평행선상에서 어떤 한 점을 잡더라도 그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게 되겠습니다. 기억나죠?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밑변이 일정하고 높이가 또 일정해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일정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평행선이 아니더라도요, 자, 어떤 직선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을 때,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고, 그때 여기에 이제 반대로 중점을 찾아봐. 요 길이가 반이 되는 중점을 찾았을 때, 요 중점에서 요 꼭지점을 이어주게 되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점에 대해서 높이가 고정이 하나가 있죠? 높이가 있을 테고, 또 이 밑변에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 높이가 있을 거예요. 그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마치 평행선이 있듯이 요 값, 우리가 높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같은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요 왼쪽 오른쪽의 넓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언제요? 밑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등분 됐을 때, 바로 그겁니다. 그 사실로부터 설명하면 우리는 무게중심이라는 요 점으로 인해서 삼각형 3개의 넓이가 같고, 다시 이쪽으로 심지어 삼각형 6개의 넓이가 모두 같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10제곱센티미터면 모두 10제곱센티미터의 값을 갖게 된다. 여기가 30제곱센티미터면 30제곱센티미터로 모두 갖게 된다. 자, 바로 이것이, 이 아이디어가 바로 기초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무게중심에서 과연 어떻게 그것이 설명 가능한가? 자, 우리가 이 점 G가 무게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한번 이어볼까요? 이 선을 연장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무게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결국 중선이라는 것은 대변의 중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요 길이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삼각형 A, B, 여기를 A, B, C, D라고 하죠. 그러면 A, B, D 하고요, A, C, D하고도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밑변 곱하기 요 꼭지점까지의 높이, 우리가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높이 하나 그려볼 수 있겠지? 자,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삼각형 넓이 곱하기 2분의 1까지요. 또 ACD에서도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할 건데, 요 삼각형의 높이 DA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네, 우리가 둔각삼각형의 경우에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 높이를 구한다고 하면 밑변에 수직인 선을 그어놓고 얘를 높이 h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DC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는 이 노란색 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D와 ACD의 넓이가 같다. 자, 그거 한번 써볼게요. 삼각형 ABD하고 그리고 삼각형 ACD하고 같다. 자, 요 같다는 거는 무엇이 같다? 넓이가 같다. 같다는 거는 길이가 같다는 것도 되고 넓이가 같다는 것도 되죠. 선분 AB와 선분 CD가 같다. 그런 것은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도형이 같다. 그것은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BD와 ACD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생각으로 작은 삼각형을 볼게요. GBD를 보고 GCD를 보세요. 그럼 어때? 밑변이 역시 일정하잖아요. 두 개의 길이가 같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고 또 높이를 생각하면 이 점 G로부터 높이가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수직으로 내려놓은. 따라서 GBD에서도 높이는 H고 GCD에서의 높이, 이 둔각삼각형에서도 높이는 H이다.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그 넓이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한 번 더 쓰면 삼각형 GBD하고 삼각형 GCD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합동과 닮음에서는 순서를 맞추어주는 거를 중요시했죠. 네, 그 대응각, 대응점이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순서에 민감하게 우리가 주의를 했는데, 넓이를 보여줄 때나 길이를 보여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그냥 일관성 이게 맞춰주는 건 이뻐 보여요. 그러나 순서를 바꾸게 썼다고 틀리진 않다. 따라서 여기도 GBD라고 읽었을 때, 뭐 이쪽에서는 GBD라 읽었을 때 GDC라고 읽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무방하다. 네, 그래서 이 넓이가 같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보세요. ABD와 ACD의 넓이가 같고 GBD와 GCD의 넓이가 같다. 그렇다면 이렇게 빗금을 칠해봅시다. 자, 이 넓이와 그 다음에 이쪽에서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니? 같죠? 같은 넓이에서 또 다른 같은 넓이를 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도 당연히 같겠지. 그러니까는 아까 3등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두 개의 넓이가 같다는 걸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삼각형을 또 돌려서 똑같이 생각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과 이 빨간색으로 빗금 쳐져 있는 부분 넓이가 같게끔 보여줄 수 있겠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개의 넓이가 모두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6개로 구분됐을 때 이렇게 연장했을 때요. 요 밑변과 높이가 일정하니까 두 개의 넓이가 같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연장을 했을 때 요 중선 이렇게 간 거를 야, 너 끝까지 가.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만났어요. 그림은 아니지만 반이지? 네, 요거 이렇게 중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개도 넓이가 같단 말이죠. 밑변이 일정하고 높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같기 때문에 곱하기 2분의 1까지 해서 요 두 개의 넓이도 같게 된다. 그렇다면 아까 보세요. 요것과 요것이 넓이가 같았는데 요거 반 잘라내고 요거 반 잘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개도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치?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얘를 연장을 해주게 되면 요 두 개로 분할이 되는데 요 두 개의 넓이가 모두 똑같고, 따라서 이 6개의 넓이가 모두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해되겠어요? 네.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고 길이의 비가 2대1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제 6등분 또는 3등분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의 넓이가 모두 각각 같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헷갈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외심과 내심을 생각할 때예요, 같이. 내심, 외심, 무게중심을 모두 모아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흐트러졌을 때는 상당히 함정에 걸리기 쉽고 문제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무게중심만 봐도 이 두 개의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눈에 팍 들어온다? 그리고 아 그래 넓이가 이렇게 같아지는구나 하고 좋아할 거야. 근데 이미의 삼각형에서 외심을 한번 그려볼게요. 외심은 어떻게 그려요? 자, 네네 고객님 한번 또 띄울까 말풍선? 네네 고객님 내심이 각에서 내각에서 나오지 외심은 변에서 나오죠. 그래서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교점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외심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마치 이것들의 넓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싶어지는, 여기도 6등분된 이 넓이가 모두 같은가? 또 내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심에서도 삼각형에서 내각을 이등분했을 때 만나는 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얘는 내심이에요 그랬을 때, 내심이에요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야 이거 넓이 다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고 싶은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으로 그 좀 예쁜 삼각형으로 가게 되면 내심, 외심, 무게중심 모두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정삼각형이라면 어떨까요? 정삼각형에서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모두 추측되죠. 일치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정삼각형은 모두 모양이 고르기 때문에 각을 이등분하든 각 변을 수직 이등분하든 또 중선을 긋든 모두 똑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요 한 점이 딱 있을 때 얘는 내심이기도 하고 외심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무게중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EBS 매스 영상을 또 좀 보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매스 보고 올게요. 잠시만요. 보감아 큰일 났어. 동희 안녕. 뭐가 큰일 나?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대. 우리 중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4차 산업혁명? 그거 그냥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수학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말이야. 갖다 버려. 님 지금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수학혁명이나 다름없다규. 4차 산업혁명이 수학혁명이라고? 그래,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수학의 관계를 파헤쳐볼까? 동의? 보감. 동의와 보감이의 4차 산업혁명은 수학혁명? 드론 속에 수학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 속 수학을 찾아볼까? 동희야, 근데 나 고백할 게 있어.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내가 너희를 과대평가했구나. Sorry.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난 거야.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 오호. 매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들어봤지?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건데 거기 회장이신 클라우드 슈밥 아저씨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이야기한 책도 있어. 그런데 그 속에 수학이 숨어 있다는 거지? 맞아. 우선 내 너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보여줄게. 님들 2018 평창올림픽 때 드론쇼 기억하지? 드론들이 막 스노보더, 컬링 선수, 소호랑으로 변신했었잖아. 기억나. 완전 멋졌지 말입니다. 이름하여 슈팅스타 드론. 무게가 330g밖에 되지 않는 엄청 가벼운 드론이었대. 슈팅스타 1218개를 동시에 하늘에 띄운 거지. 맞아.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잖아. 그런데 님들 그거함? 그 1218개 드론을 한 사람이 조종했다는 거. 정확히는 컴퓨터 한 대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한 거지. 그걸 군집 비행 기술이라고 하는 거야. 난 사실 그 전까지 드론이 장난감인 줄 알았어. 드론은 수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야. 드론이 하늘을 날 때 나는 소리가 벌처럼 웅웅거리는 소리를 닮아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해.
20세기 초 군사용으로 개발됐다가 지금은 촬영, 운송, 인명 구조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지. 근데 말이야, 비행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잖아. 드론이 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이야? 좋은 지적이군. 보가마, 비행기와 드론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해? 비행기는 크고 드론은 작아. 그래, 뭐 틀린 건 아니네. 비행기는 일정 속도와 추진력을 얻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어. 그래서 활주로가 있어야 하고 일정 고도 이상을 올라가야만 하지. 하지만 드론은 비행기와 달리 수직 상승을 해서 하늘에 정지해 있을 수 있어. 활주로도 필요 없고 고도가 낮아도 비행이 가능하지. 헬리콥터랑 비슷한데? 맞아, 바로 거기에 수학이 숨어 있다고. 드론에는 헬리콥터처럼 프로펠러가 있어. 아까 보여준 평창올림픽 슈팅스타 드론 프로펠러 개수가 몇 개지? 4개? 그래, 슈팅스타처럼 4개는 쿼드콥터, 6개는 헥사콥터, 8개는 옥타콥터라고 불러. 우와, 이름 멋진걸. 그런데 왜 프로펠러가 3개인 드론은 없어? 혹시 무게중심 때문인가? 물체가 균형을 이루는 점. 오호, 너 그래도 수학에 대한 감은 좀 있구나. 드론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무게중심이야. 오, 세상 모든 사물에는 무게중심이 있다더니 드론에도 역시. 맞아, 세상 모든 사물에 무게중심이 있듯 모든 도형에도 무게중심이 있겠지.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형은 삼각형이야. 삼각형이 왜? 삼각형은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과 항상 일치하거든. 그리고 그 무게중심은 중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2대1로 나눈다고. 중선이는 또 누구야? 새로 전학 온 애야? 이런, 내가 또 설명을 해줘야겠군. 중선이는 전학 온 애가 아니라 삼각형의 꼭지점과 대변의 중점을 잇는 선을 말하는 거야. 정사각형의 무게중심은 그냥 대각선을 그려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되지만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을 땐 이 중선이 필요하다고. 그 중선들을 이어서 만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구나. 그래, 맞아.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무게중심이 중선의 길이를 정확하게 2대1로 나눈다는 사실이지. 이쪽에서 봐도 2대1, 여기도 2대1, 여기도 2대1. 맞지? 우와, 그런데 동이야, 삼각형에도 무게중심이 있는데 왜 드론은 삼각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프로펠러 3개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이야. 만약 드론의 프로펠러 1개가 고장이 났을 경우 어떻게 될까? 추락하겠구나. 드론은 만약 프로펠러가 고장날 경우 반대쪽에 다른 프로펠러가 멈추게 돼 있어. 그래도 나머지 2개의 프로펠러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지. 우와, 드론의 프로펠러 개수에도 수학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구나. 그 밖에도 드론에는 엄청 많은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 추비 기술, 통신 기술, 제어 기술. 하지만 그건 너무 어려워서 생략할게. 정말 수학이 없었다면 드론 기술은 발전되기 힘들었겠다. 드론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 사람이 가기 힘든 곳을 촬영하기도 하고 해상 인명 구조에 활용하기도 하지. 오지에 와이파이를 공급하는 드론도 생겨났대. 드론은 인간에게 새로운 시야와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거야. 와, 진짜 멋지다. 나도 이참에 드론학과 진학을 목표로 해볼까. 그러려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네. 4차 산업혁명은 수학혁명. 드론에 수학적 원리가 숨어있다는 사실 인정? 인정. 동의? 호감. 동이야, 너 이 영상 어디에 업로드 할 거야?
자, 잘 보고 왔나요? 자, 이제는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마무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꽤 시간이 좀 오늘 이제 여유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좀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 2번이에요. 삼각형 ABC에서 이제 점 G가 무게중심이다. 그랬을 때 GBD의 넓이가 4제곱cm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얼마인가요? 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이 3등분이 될 수도 있고 6등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6등분이 먼저죠. 자, 중선 3개를 모두 그려주게 되면, 자, 중선 3개를 그리면 삼각형이 6등분이 되는데 이것들의 넓이가 모두 각각 같다. 또 모두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요. 자, 그 중에 2개를 모아도, 요 2개를 모아도 또 이쪽에 2개를 모으고 이쪽에 2개를 모아도 같고요. 이쪽 2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2개를 모으고 이렇게 2개를 모으고 이렇게 2개를 모아도 또 그 넓이는 같습니다. 자, 6개의 넓이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2개씩 뽑든 3개씩 뽑든 모두 넓이는 같겠죠. 네, 그래서 자, 요 모양새를 보면 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선, 요 중선을 우리가 또 연장을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C에서 시작하는 중선도 얘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6개의 삼각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넓이는 모두 같다. 따라서 여기가 4제곱cm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4, 6, 24. 네, 24제곱cm가 되는 거다. 자, 뭐 삼각형 ABD의 넓이를 물었다면요, 당연히 이제 12가 되겠죠. 여기 하나, 둘, 3개 있고요. 4, 3, 12. 네, 넓이를 찾아줄 수가 있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게중심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실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무게중심 첫 번째 사실과 두 번째 사실을 봤을 때 우리가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다, 쉽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비중도 높고요. 얘가 이제 무게중심과 내심, 외심까지 끌어와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각각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의 성질을 어떻게 그 점을 찍었지? 또 그 점의 성질은 무엇이 있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차근차근 해줄 수 있다면, 네, 어떤 낚시 같은 문제, 낚시질의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차 등교가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듣기로 3학년, 2학년 이렇게 지금 한다고 그랬나?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예, 요 정도, 3주에 한 번 정도 왔죠? 그런데 지금 3주에 2번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또 막 이렇게 또 감염되기를 바라진 말고요. 네, 건강하게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그걸 바라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